네, 15번째 강의 이번에는 유가증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의 종류, 유가증권은 크게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지분증권은 우리가 흔히 말한 주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주식 얘기할 때 뭐 지분율이 몇 프로다 뭐 그런 얘기 드라마 같은 데도 그런 가끔 얘기 나오시죠? 지분증권은 주식을 말하는 거고 채무증권, 채무증권엔 국채, 공채, 지방채, 뭐 회사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채무증권, 채무증권은요 그냥 돈을 빌리는 겁니다. 돈을 빌리고 그 돈 빌렸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종이로 써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종이 가진 사람한테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돈을 빌렸으니까 나중엔 이자를 갚아야겠죠. 그게 채무 증권입니다. 근데 국채는 국가에서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중앙 정부가 돈을 빌리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공채, 공공기관, 지방채,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빌릴 때 쓰고요. 이제 근데 흔히 우리는 거의 주된 관심은 회사채죠. 근데 회사채라고도 잘 안 하고 주로 이제 줄여서 사채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뭐 사채업자 할 때 사채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사채라는 건 그 회사를 줄여서 그냥 사채라고 표현한 겁니다. 회사채라고 하기도 하고 사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이제 더 중요한 건요. 2번에 가시면 유가증권의 분류가 있습니다. 계정 과목 네 가지가 있죠. 유가증권의 계정 과목 네 가지. 이건 꼭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기 매매 증권,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분 증권이라든가 채무 증권을 취득하면 사게 되면 저 네 가지 이름 중에 하나를 쓴다는 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요. 옆에 보시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합니다. 첫째, 시장성. 왜 시장성? 여러분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시장성이란 말은 시장이 있어야 물건을 자유스럽게 사고 팔 수 있겠죠. 여기 단기 매매 증권이란 말할 때 매매가 사고 판다는 소리잖아요. 사고 팔려면 시장이 있어야 사고 파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시장성이 있다는 말은 주로 이런 거죠. 상장돼 있어야 된다는 의미겠죠. 뭐 오늘의 주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뭐 오늘의 주가 시장은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들으시면 아나운서들이 그런 말을 할 겁니다. 그게 시장성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단기라는 말이 있죠. 그 단기란 말이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매도 매수 사고 파는 게 빈번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을 왜 샀느냐? 우리는 저걸 오래 갖고 있을 생각이 없습니다. 조만간 팔아버릴 겁니다. 그럴 때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만기 보유증권은요. 의도와 능력. 만기란 말은 끝까지라는 소리겠죠. 즉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가 나는 끝까지 갖고 있어야겠다. 그런데 내 의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내가 능력이 없으면 끝까지 갖고 있을 수가 없죠. 중간에 내다 팔아버릴 겁니다. 그래서 의도와 능력이 있어야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 매도 가능 증권은요. 나머지 경우들 단기 매매 증권도 아니고 만기 보유 증권도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얘는 중대한 영향력 그러니까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보통 중대한 영향을 2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이상 사면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봐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사야 됩니다. 그 회사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많이 사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칸에 가능이란 말은요. 지분증권이라든가 채무증권을 샀을 때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세 번째 칸에도 두 개 다 써 있죠. 매도 가능증권도 주식이라든가 채권을 샀을 때 매도 가능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칸에 보시면 만기 보유증권은요, 네, 누구만 써 있냐면 채무 증권만. 그러니까 누구를 샀을 땐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냐면 지분증권, 주식을 샀을 때는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을 나타내죠. 우리 회사는 영원히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사는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만기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샀을 때는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것도요. 맨 마지막 건 이름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끝나죠. 이름이. 그러니까 이건 주식 샀을 때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이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채무증권을 샀을 때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기말 평가. 기말 12월 31일이죠. 12월 31일에 평가를 할 때는 단기 매매주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공정가액은 시가를 말하는 거죠. 시가로 평가하겠다. 그런데 만기 보유증권은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합니다. 상각 후 원가란 말이 좀 생소하실 텐데 뭐 자세히 아실 것까지는 없고요. 그냥 이 정도는 근데 알아두셔야 됩니다. 만기 보유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 상각 후 원가란 말은 몰라도 만기 보유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 그 다음 매도 가능 주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단기 매매증권하고 똑같죠. 그런데 다른 점은요. 단기 매매증권은 항상 공정가액으로만 평가하지만 매도 가능 주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정가액,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원가로 평가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100원에 샀습니다. 100원에 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12월 31일 이게 기말이죠. 이때 120원이 됐을 수도 있고 70원이 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가입니다. 공정가에. 이거로 금액을 바꿔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금액이 지금 시세가 이 금액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 시세를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경우냐면 비상장 회사들. 비상장 회사들은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주가가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그럴 때는 그냥 원가로 한다. 원가로 한다는 말은요. 이게 원가였죠. 내가 처음에 샀던 금액. 그러면 이 금액이 12월 30일 날 금액을 알 수가 없다면 그냥 100원, 처음에 샀던 금액 그냥 100원으로 하겠다는 게 원가법으로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건 지분법을 적용한다는 거. 이 기말평가에 대해서 시험이 잘 나오는 건요.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 가능증권 요 두 개는 공정가액으로 한다는 거. 만기 보유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또 매도 가능증권은 항상 공정가액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 공정가액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공정가액을 모를 땐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시험에. 그 다음 취득원가. 저희가 취득원가는 배웠습니다. 그죠? 13강에서 취득원가에 대해서 배웠죠. 취득원가는 뭐다? 매입가액에다 부대비용을 플러스하는 거, 포함시키는 게 취득원가라는 거. 그런데 단기 매매증권만큼은 예외입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취득원가가 뭐냐면 매입가액만 취득원가입니다. 뭐가 플러스 안 되냐면 부대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부대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영업의 비용 해놓고 제가 뭐라고 썼나요? 900번대. 우리 코드번호 체계할 때 900번대가 영업외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실기시험 같은 거 여러분이 할 때, 자, 저번 시간에 혹시 전표 입력하실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때 몇 번을 사용했었나요? 831번 수수료 비용을 썼었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수수료 비용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 있는데 번호가 다르다. 저희 절대로 6이나 7은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600번대, 700번대는 저희 쓰는 번호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6, 7은 지워보겠습니다. 그럼 번호가 몇 개 남나요? 3개 남죠. 531번 수수료 비용, 제조하고 관련 있을 때 수수료는 531번 수수료 비용을 쓴다는 거. 제조와 관련이 없는 건 판관비다. 그래서 831번 수수료 비용. 그래서 이때 831번 수수료 비용을 썼었죠. 그런데 여기 984번 수수료 비용이 하나 있죠. 이 번호가 뭐로 시작합니까? 9로 시작하죠. 900번대. 즉 이게 영업의 수수료 비용입니다. 즉 984번 이 수수료 비용은요. 언제 쓰느냐? 이때 씁니다. 단기 매매증권을 뭐 할 때요? 취득할 때 수수료는 저 984번 수수료 비용을 쓴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984번 수수료 비용 쓸 때는 이 경우입니다. 단기 매매증권으로 취득할 때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계정 과목 코드. 단기 매매증권을 제가 뭐라고 써놨나요? 이건 번호입니다. 외우실 것까지는 없는데 107번. 자, 다시 돌아가서 잠깐 코드 번호 체계를 보시면 우리 코드 번호 체계하려면 여기죠.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화면. 여기 잠깐 들어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F2를 눌러서 단기 매매 증권 찾아보겠습니다. 107번 맞죠? 107번은 옆에서 보니까 요 사이에 있죠. 당좌 자산에. 그죠? 그 다음에 당좌와 재고는 뭐라고요? 유동 자산이라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107번이기 때문에 유동 자산. 정확히는요. 당좌 자산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제가 다시 요 다음 찾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이동하는데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으로 이동하죠. 이 말은 뭐냐면 아까 107번 단기 매매 증권에서 더 이상 단기 매매증권 번호는 없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은 이 번호밖에 없다는 겁니다. 107번 이거 하나밖에. 그래서 유동 자산이고 당좌 자산입니다. 반면에 매도 가능 주권요. 다시 계정 과목 적용 등록 화면에서 매도 가능 주권 번호를 찾아보시면 제일 처음에 매도 가능 주권은 123번이 나옵니다. 123번은 왼쪽에서 보시면 당좌 자산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유동 자산 속에 있는 당좌 자산 번호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 밑에 다음 찾기를 누르면 매도 관한 조건이 또 한 번 나오죠. 178번으로. 178번은 이 속에 있습니다. 투자 자산 속에. 투자 자산은 비유동 자산 중에 하나죠. 비유동이 투자부터 기타 비유동가니까. 그래서 매도 관한 조건은 번호가 두 개인데 하나는 123번 매도 관한 조건은 유동 자산 중에 하나인 당좌 자산 번호고 178번은 비유동 자산 중에 하나인 투자 자산 번호입니다. 마찬가지로 만기 보유증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좌 쪽에 하나 있고 투자 자산 번호 쪽에 하나 있습니다. 지분법 적용 주식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처럼. 주로 여러분 우리 시험에는 매도 가능 증권은 주로 얘가 나옵니다. 시험에서 주로 얘가 나오고 만기 보유 증권도 유동보다는 비유동인 이 181번 만기 보유 증권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주로 우리 시험엔 앞에가 아니라 요 뒷번호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험에서 회계 1급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계정 과목은요. 얘입니다.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 저 부분입니다. 그 다음 4번에 가시면 제가 평가 계정, 처분 계정이라고 했는데 평가 계정, 평가는 언제 하는 거예요? 12월 31일 결산 때마다 평가를 하는 겁니다. 결산 때마다. 왜냐면 내가 산 주식이나 채권이 값이 계속 바뀔 거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뀐다고 그랬죠. 그게 계속 바뀌는데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궁금한 걸 매번 알아볼 수 없으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데 그걸 매번 알아본다는 건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12월 30일 날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평가입니다.
그 다음 밑에 처분은 팔았다는 거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채권을 언젠가는 팔겠죠. 그러면 처분 계정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계정 과목들은 여러분 손실은 어느 쪽에 쓴다? 차변에. 그래서 차변에 있는 이름들은 끝에가 다 뭐예요? 손실. 그 다음에 대변에 있는 이름들은요. 이익. 올랐을 때 손실의 반대인 이익은 대변에 온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계정 과목들이 긴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보시면 얘는요. 여기 앞에 용어들이 뭡니까? 둘 다 평가죠. 그러니까 올랐나 떨어졌나 알아본다는 겁니다. 평가. 내가 다시 얼마짜리인지 알아봤는데 떨어졌으면 평가 손실. 그 앞에 그게 뭐냐에 따라서 단기 매매주권이 떨어졌으면 단기 매매주권 평가 손실, 매도 관련주권이 떨어졌으면 매도 관련주권 평가 손실. 앞에는 이름이 교체되는 것뿐입니다.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럼 평가이익, 평가 손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제가 이 평가 계정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미실현이라고 썼습니다. 왜 미실현이라고 썼냐면 여러분 평가란 건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내가 1,000원에 샀다. 1,000원에 예서 뭐 2월 10일 날 1,000원에 샀어요. 그럼 이게 안 팔고 있으면 12월 31일 날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게 값이 변했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3,000원이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올랐나요? 네, 올랐죠. 1,000원에 산 게 3,000원이 됐으니까 올랐습니다. 네, 그걸 뭐라요? 이익. 나는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이익 봤다고 기분이 좋을 겁니다. 얼마가 이익 났나요? 2,000원이. 1,000원에 산 게 3,000원 됐으니까 나는 기분이 좋겠죠. 그러면 내가 저걸 자랑합니다. 친구한테. 야, 내가 1,000원에 샀던 게 3,000원짜리가 됐어. 야, 이렇게 나는 투자 잘했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하면 친구가 그걸 듣고 나서 나한테 이럽니다. 그럼 너 벌었겠구나. 한턱 내라고. 예, 한턱 낼 수 있나요? 없죠. 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분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미실현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로 이익 났나 손해 났나는 언제 알아요? 바로 이때가 실현되는 겁니다. 처분. 팔아야 이익이나 손실이 진짜 실현된다는 겁니다. 이때는요. 12월 31일 때는 그냥 잠시 기분만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뿐입니다. 올랐으면 기분이 좋았다고 떨어지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평가는 이익이나 손실이 진짜는 아닙니다. 그래서 미실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은요. 제가 다시 옆에 보시면 단기 매매주권 평가 손실, 단기 매매주권 평가이익 첫줄에 끝에를 뭐라고 써나요? 영업의 손익이라고 써있죠? 900번대. 영업이니까 900번대죠. 그러면 영업의 손익, 어쨌건 영업의 손익도 단기 순이익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실현인데 끝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로 뭐랬나요? 실현된 것처럼 봅니다. 그런데 매도 가는 주권 그 아랫줄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매도 가는 주권 평가 손실과 매도 가는 주권 평가이익은 옆에 성격이 뭐다? 얘네들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중에 하나입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우리 여기 보이시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 이름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300번대. 여러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누구 중에 하나입니까? 여기 자본금부터 이익잉여까지가 자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도 자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 자본 번호 체계입니다. 300번대. 그래서 얘는 미실현. 원래 평가 계정이 미실현이라고 그랬죠. 진짜 미실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익이나 손실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 반면에 단기 매매주권 평가 손실이나 단기 매매주권 평가이익은요. 얘도 평가니까 미실현인데 마치 뭐 한 것처럼 본다? 실현된 것처럼 봐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자본이 아니라 300번대가 아니라 900번대로 하는 겁니다. 실현된 것처럼. 왜 그러냐면 이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기 매매증권이란 말 때문에 원래는 진짜 내가 실현된 게 아닌데 실현된 것처럼 보는 겁니다. 아까처럼 예를 들면 내가 1,000원에 샀는데 12월 31일 날 3,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익 났죠? 2,000원. 그럼 이건 진짜 번 겁니까? 안 번 겁니까? 여러분
이익이나 손실은 진짜 언제 한다고요? 실현돼야 된다고. 실현되려면 처분해야 된다고 그랬죠. 진짜 팔아야 이익이나 손실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안 팔았기 때문에 기분만 잠시 좋은 거라고요. 그런데 단기 매매증권은 왜 이름이 단기 매매증권입니까? 저건 조만간 팔아버릴 거예요. 즉 다음 날 되면 나는 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처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처분하면 뭐 됩니까? 진짜로 실현돼 버리죠.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12월 30일은 내가 안 팔았기 때문에 실현된 게 아니지만 내일 되면 팔 거잖아요. 그럼 실현되겠죠. 그러니까 까짓 거 어차피 내일 실현될 거 오늘 벌었다고 조금 앞당겨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단기 매매증권은 그래서 그게 매도 관증권과의 차이입니다. 요 차이점 꼭 잘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잘 출제됩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는 뭐라고요? 영업의 손익이다. 그런데 매도 관증권 평가는 진짜로 실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업의 손익으로 하지 않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자본 중에 하나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한다는 거. 요게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둘이 바꿔서 많이 냅니다. 예를 들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중에 하나다. 아니면 매도 관증권 평가는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거꾸로 만들어서 잘 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잘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 아주 중요합니다. 반면에 밑에 두 개는 간단합니다. 왜? 처분은 진짜 뭐 된 거예요? 처분하면 실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실현된 것처럼 그냥 영업외로 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보시면 처분 뭐예요? 손실. 팔아서 손해났다. 팔았으니까 진짜 손해죠. 처분 이익. 팔아서 이익 났다. 진짜 팔았으니까 진짜 이익 났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실현된 것처럼 합니다. 그 밑에 이때까지 배운 거 가지고 자 예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첫 번째 유가증권 중 채권은 취득한 후에 단기 매매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 중에 하나로만 분류한다.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있나요? 채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 증권을 얘기하는 거죠. 채권은 우리 위에서 배웠던 거, 요 채무 증권을 얘기하는 거죠. 요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채무 증권을 사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채무 증권 사면 그 다음 또 뭐예요?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할 수도 있죠. 또 뭐라고도 할 수 있습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도 할 수 있죠. 누구는 안 돼요? 채무 증권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쓸 수 없죠. 그래서 밑으로 내리시면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 중에 하나로만 분류한다. 그러니까 1번 맞나요? 틀리나요? 틀렸죠. 누구 이름도 가능합니까?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하나 더 들어가야겠죠.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그 다음에요. 2번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예, 이건 정답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 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단기 매매증권이 되려고 하면 아까 조건이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 조건이 뭐였나요?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고 파는 게 자유스러우니까. 그래서 그런데 시장성을 상실했다는 말은 사고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단기 매매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매매가 잘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성을 상실하면 이게 현실에선 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나요? 주식에서 상장 폐지됐다고.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성을 상실하면 더 이상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이름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이름을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말입니다.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세 번째, 단기 매매증권과 만기 보유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여러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건 누구였나요? 단기하고 매도였죠. 만기가 아니라. 제가 만기 보유증권은 상각 후 원가로 한다는 거. 근데 그 말은 잘 모르셔도 이거는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만기 보유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얘 때문에 틀린 말이 됩니다. 여기에 매도 가능권을 집어넣었으면 맞는 말들이 되겠죠. 3번도. 4번, 매도 가능 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 증권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린 말이죠.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4번도 틀린 말이죠. 2번, 옳지 않은 것은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인 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다. 맞죠? 단기간 내에 사고 팔 생각이 있던 건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한다. 그럼 맞는 말이네요. 두 번째, 시장성이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 가치로 평가하며. 매도 가능 증권은 뭐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까? 공정 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다만 공정 가치를 모르면 원가로 평가한다는 거. 공정 가치를 왜 모른다고요?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공정 가치를 모르죠. 그때는 원가로 한다는 거. 그래서 이 말은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평가 손익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얘기하는 거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뭐로 한다? 영업의 손익이 아니라 기타 퍼갈 손익 누계액으로 한다. 정말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맞는 말이죠. 세 번째, 매도 가능 증권은 무조건 공정 가치로 평가한다. 2번 할 때 그랬네요. 매도 가능 증권은 원칙이 공정 가치다. 무조건이 아니라 공정 가치로 할 수 없을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때는 원가로 한다. 그래서 이 무조건이란 말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네요. 무조건 공정 가치로 하면 항상 공정 가치로 한다는 거잖아요. 항상은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 처분 손익은 단기 매매 증권이건 매도 가능 증권이건 처분 손익은 처분은 실현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처분은 다 영업외로 한다.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 틀린 말이니까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유가증권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 유가증권엔 지분증권, 채무증권, 주식과 채권이다. 맞고, 두 번째,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뭐라고요? 의도와 능력이 있으면 만기 보유증권이다. 그랬죠. 요건. 세 번째,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채무증권은 매도 가능증권. 이건 1번 할 때 나온 거네요. 채무증권이 채권이죠. 여러분, 채무증권은 몇 가지 이름이 가능하나요? 단기 매매증권, 만기 보유증권, 매도 가능증권. 세 가지 이름이 다 가능하죠.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으로 이걸로 안 한대요. 그러면 뭐로만 한대요? 얘로만. 틀렸죠? 누구도 될 수 있어요. 단기 매매증권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요 만이란 말 때문에 틀렸네요. 그래서 2번, 3번이 틀린 표현이 될 겁니다. 4번은 단기 매매증권 맞죠?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이고 매도와 매수, 사고 파는 게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4번 틀린 것은 단기와 매도는 원칙 공정으로 한다. 평가를 맞네요. 2번 매도 가능 주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 유동 자산이나 투자 자산으로 분류한다. 이 얘기하는 거죠. 매도 가능 주권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 유동 자산인 당좌자산도 있고 비유동인 투자 자산도 있다는 거. 요 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될까요? 네, 맞는 말이 되겠죠? 당좌자산인 하나 유동으로도 가능하고 투자자산, 비유동 중에 하나인 투자자산 번호가 두 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4번 문제 같은 거 봤을 때 시험에 나는 애매하다? 그러면 아까처럼
저 이렇게 했었죠. 시험 볼 때도. 여러분 이걸 잘 활용하시라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서 F2를 눌러 보셔가지고 매도 가능주권 번호를 찾아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보시면 매도 가능주권 번호가 123번. 그러면 왼쪽에 당좌산 유동, 그 다음 찾기 누르셔가지고 또 매도 가능주권이 또 번호가 나오나 178번. 그럼 여기 투자 자산 중에 하나, 그래서 두 가지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확인해서 푸셔도 되겠죠. 잘 기억이 안 나시면. 3번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 가능주권에 뭐라고요? 미실현. 여러분 요 미실현이란 말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평가 계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가 손실, 평가 이익,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미실현 보유라고 그랬죠?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평가 이익, 평가 손실 계정 과목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써있네요? 단기 순이익으로 처리한다. 단기 순이익 항목이란 건 진짜 이익, 진짜 손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익이냐는 거예요. 누구만 그랬었죠, 여러분? 단기 매매주권 평가는 단기 순이익 항목으로 처리되는 거죠. 영업의 손익이란 건, 영업의 손익이란 말은 단기 순이익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맞지만 얘는 아니었죠. 매도 가능주권 미실현, 매도 가능주권 평가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로 한다. 진짜 이익이 아니라고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말이죠. 얘는 빠져야겠죠. 매도 가능주권은. 다음 4번은 위에 나왔던 표현하고 똑같죠. 단기 매매주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이걸 재분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기 매매주권이라고 했어도 그게 시장성, 사고 파는 게 제한이 온다면 매도 가능주권이라고 이름을 변경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5번은 취득과 관련된 거래 원가다. 여기 여러분 취득과 관련된 직접 거래 원가가 이게 부대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에도 있으면 여러분 취득 원가는 뭐라고요? 매입 가액에다 부대 비용을 포함하는 게 취득 원가라고 했죠. 이게 원칙이다. 매입 가액에다 부대 비용 플러스 하는 거.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었죠. 누구는 단기 매매주권을 취득할 땐 부대 비용이 포함이 안 된다는 거. 예,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들 보면 다 공정가치의 가산, 공정가치 가산 다 똑같죠. 그 말은 이렇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부대 비용을 집어 넣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집어넣지 않는다고요? 예, 단기 매매주권은 가산하는 게 아니죠. 공정가치에서 제외시켜야 되죠. 이거는 단기 매매주권을 취득할 때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라서 4번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 거래 원가는 즉 부대 비용 우리가 배운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6번 순서대로 올바른 것은, 자 여기 또 나왔네요. 뭐라고? 미실현 보유. 미실현 보유가 뭐라고 여러분? 평가를 얘기한다는 거. 평가 손익.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진짜 이익으로 처리한다. 여러분 단기는 올해라는 소리거든요. 손익은 다 아시죠? 손실이나 이익. 올해의 손실이나 이익으로 하겠다. 평가를. 여러분 원래 평가는 진짜 이익이나 손실이 아니라고 했죠. 근데 누구만 그렇게 한다고요? 단기만. 그래서 여기 처음 가로에 들어갈 말은 단기죠. 그래서 3, 4번은 답이 안 되죠. 단기 매매주권이 그런 거고, 그 다음 뒤에 가로요. 얘도 미실현이라고 그랬죠? 평가. 뭐로 한대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 누가 그런 거죠? 매도 가능주권 평가 손익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7번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2월 5일 날 단기 매매주권 얼마요? 단기금은 1000주, 주당 10,000원에 샀대요. 뭘 주고? 수수료 비용 50만 원을 포함해서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자, 그러면 이거 잠시 회계 처리 연습도 해볼까요? 자, 2월 5일 날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돈을 줬죠? 대변의 현금
자, 돈 얼마 주면 됩니까? 내가 1000주를 샀죠. 주당 얼마씩이요? 10,000원씩. 그럼 얼마를 줘야 됩니까? 1000주 곱하기 10,000원에 해당하는 돈을 일단 줘야겠죠. 그러니까 얼마를 줘야 돼요? 100만 원을 줘야겠죠. 그런데 뭐도 줬대요? 수수료도. 그럼 돈이 총 얼마가 지출돼야 됩니까? 150만 원이 나가야겠죠.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차변에 돈 나갔으면 이유가 있겠죠. 돈 왜 줬습니까? 뭘 샀죠. 뭘 샀나요? 단기 매매 증권을.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자, 얘 얼마에 샀나요? 여러분 조심할 거, 여기다 금액을 쓰는데 여기다 써야 될 금액이 바로 취득 원가 금액입니다. 내가 얼마 주고 샀냐. 그런데 원래 취득 원가는 부대비용이 포함이 되는 건데 단기 매매 증권일 때는 부대비용이 포함이 안 되고 매입 가액만, 순수한 물건값만 집어넣는다. 그럼 순수한 물건값은 얼마입니까? 100이죠. 여기서 해당하는 물건은 주식이니까 즉 100만 원만. 그리고 50만 원은 뭐라고요? 수수료 비용. 이때 하는 게 뭐다? 수수료 비용 50만 원. 이렇게 처리될 겁니다. 다음 날 뭘 팔았다? 600주를 11,000원에 현금 받고 팔았습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하신 거 보시면 자, 일단 뭐가 들어와요? 팔았으면 돈이 들어와야 되죠. 받아야죠. 팔았으면. 그래서 차변이 현금일 겁니다. 현금에 처분했으니까. 자, 돈 얼마가 들어올까요? 11,000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600주를 팔았죠. 그럼 600주 곱하기 11,000원의 금액이 들어와야 될 겁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금액을 실수했네요. 여기가 100이 아니라 1000이죠. 그리고 여기가 1050만 원이 될 거고 현금이 1050만 원 나가야 되죠. 이게 1000주 곱하기 만원이 100이 아니라 1000만 원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처음에 여기 단기 매매권 1000만 원, 현금 1050이 됐어야겠네요. 자, 돈이 얼마 들어옵니까? 600주 곱하기 11,000원. 그러니까 얼마요? 660만 원이 들어올 겁니다. 일단 그 다음에 내가 뭘 팔았죠? 돈 들어온 이유 뭘 팔았나요? 내가 가지고 있던 얘를 팔았죠. 그럼 얘가 사라지겠죠. 단기 매매 주권이 반대편인 대변 가서 팔았으니까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라질 때 여기 금액을 써야겠죠. 자, 어떤 금액을 쓰면 내가 산 금액을 그대로 팔아야 됐어. 없으니까 저게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1000이 아니죠. 왜냐면 이걸 다 판 게 아니까 다 사라질 수가 없죠. 다 판 게 아니니까 이 중에 1000만 원어치 사는 것 중에 일부만 팔았죠. 몇 주만? 600주만. 그러면 얼마를 판 겁니까? 600만 원어치만 팔았죠. 자, 그 다음에 이러고 끝날 수가 없죠. 대차가 안 맞으니까. 그러면 뭐다? 이쪽이 뭘까요? 팔았으니까 뭐라고 부르면 처분. 그 다음에 대변 쪽이라는 건 손실이 아니라 이익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처분 이익. 근데 무슨 처분 이익이요? 이걸 팔았죠. 단기 매매주권을. 그래서 이름을 단기 매매주권 처분 이익이라고 합니다. 얼마입니까? 대차가 맞으면 60이죠. 자, 문제. 자, 질문은 뭐예요?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수수료 비용이 뭡니까? 수수료 비용이 비용이죠. 그럼 이 비용 때문에 이 두 가지 거래가 일어났으니까 수수료 비용 50만 원 때문에 여러분 비용이 있으면 당연히 이익은 줄겠죠? 50만 원만큼 이익이 줄 겁니다. 그런데 여기 팔아서 이익 얼마 났어요? 60만 원 났죠? 그럼 전체 이익은 얼마입니까? 전체 이익은 10만 원인 거죠. 50만 원은 비용이고 이익 난 건 60만 원이니까 내가 결국은 10만 원 번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분이익은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요. 자, 조금 더 실력을 확장하려면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가정하시면 지금 이게 여기서는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했지만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한다면 답이 달라집니다. 만약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한다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한다면요.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샀을 때
돈 나가는 건 현금 1,050만 원. 돈은 1,050만 원 나가겠죠? 나가는 돈이 달라지진 않을 테니까 여기가 매도 가는 주권이라고 가정하면 이때는 여기가 1,050입니다. 왜? 부대 비용이 플러스 되니까 이렇게 수수료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취득 원가, 부대 비용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 분계는 어떻게 될 거냐? 팔았죠? 차변의 현금 얼마가 들어와요? 662. 그 다음 여기요. 매도 가능주권 팔았으니까. 자, 이게 사라지겠죠? 팔았으니까. 근데 저 1,050만 원 중에 다 판 게 아니까 다 사라지지 않고요. 몇 주만 팔았나요? 600주만 살았죠. 600주만 팔았네요. 근데 이 값은요. 몇 주에 해당하는 값입니까? 1,050만 원이? 1,000주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1,000주 샀을 때 1,05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600주만큼만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저 1,050만 원 나누기 얼마 하면 됩니까? 1,050만 원 나누기 1,000주. 그러면 하나당 얼마 주고 산 꼴이냐면 1,500원 주고 산 꼴입니다. 둘이 나눗셈 해보시면 1,050만 원을 만주로 나눠보면 하나당 수수료까지 1,500원 주고 산 거예요. 그걸 600주 팔았으니까 얼마가 사라져야 되냐면 여기가 630이 됩니다. 왜 630이냐면요. 내가 600주 팔았죠? 뭘 팔은 거예요? 1,500원씩 주고 산 걸 600주 팔았으니까 1,500원 곱하기 600주에서 630이 됩니다. 그럼 대차가 안 맞죠? 그러면 여기 팔았으니까 처분 대변이면 이익 금액 얼마 오면 돼요? 30만 원. 그리고 뭘 판 거예요? 이건 앞에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매도 가능 주권을 팔았죠? 그래서 매도 가능 주권 처분익 3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 분개하면 손실이나 비용이 없죠. 이익도 없고 샀을 때. 두 번째는요. 팔아서 이익 얼마 났다? 30. 그래서 7번 문제가 만약에 매도 가능주권이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답이 4번이 될 겁니다. 지금은 단기 매매주권이었기 때문에 3번이 되는 거고. 차이점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차이 나는 거죠. 취득 원가 때문에. 단기 매매주권은 수수료가 취득 원가에 포함이 안 되고 그냥 비용 처리되고 그래서 손실로 인식되지만 50만 원이 매도 가능 주권은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취득 원가에 포함 자산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결국 나는 한 주당 1,500원씩 주고 산 셈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익이 서로 다르게 인식된다는 거. 차이점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번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자 19년 3월 1일날 19년이죠. 19년 3월 1일날 단기 시세 차익. 여러분 요 말 왜 나온 거예요? 단기 시세 차익. 저 말이 나온 건 얘를 뭐로 보라는 소리입니까? 단기 매매증권으로 하라 이 말이죠. 단기 시세 차익이 목적이었다고 했으니까 주식 1,000주를 10,000원에 샀습니다. 액면가 얼마짜리? 여러분 액면가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액면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써있는 거 이렇게 인쇄된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인쇄된 거 5,000원. 근데 저렇게 인쇄되어 있는 걸 나는 얼마에 주고 샀다는 거예요? 10,000원에. 그럼 나는 10,000원 주고 산 거죠. 써있기는 5,000원이지만 이게 액면가고요. 그 다음에 1,000주를 샀네요. 현금 주고 그 다음에 6월 30일 날 몇 주를 팔아요? 300주를 주당 9,000원에 팔았죠. 7번 문제랑 비교해 보시면 7번 문제보다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왜? 7번 문제는 샀을 때 수수료가 있었지만 얘는 수수료가 없죠. 그냥 얘는 단순히 답만 얻으려면 이러시면 되죠. 얼마에 샀나요? 샀을 때 10,000원에 샀죠? 팔아요. 얼마에 팔아요? 9,000원에. 그럼 당연히 10,000원에 사서 9,000원에 팔면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손해죠. 얼마 손실 나요? 손실 1,000원 나겠네요. 그럼 손실이 1,000원이죠. 그런데 전체 손실은 1,000원이 아니죠. 왜? 지금 제가 한 거 금액은 한 주당 따져본 거고 얼마에 몇 주를 팔았나요? 이 사람이 300주를 팔았죠. 그러면 손실도 300주에 대해서 손실이 나겠네요. 한 주당 1,000원씩 손실 볼 거니까 300주를 팔면
30만 원의 손실이 생기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이익이 30만 원 준다는 거. 이익이 30만 원 준다는 말이 손실 30만 원이라고 결국 같은 말이죠. 9번 단기 매매주권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말에 평가한다. 올랐나 떨어졌나 알아본다는 거. 자, 첫 번째 A의 주식은 20만 원짜리였는데 기말에 얼마가 됐다? 30만 원. 그럼 뭐가 생기나요? 여기서 올랐죠? 자,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평가 이익이죠. 판 게 아니에요. 기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평가 이익 얼마? 10만 원. 밑에 거는요. 15만 원에 샀는데 12만 원짜리가 됐대요. 15만 원에 산 게 12만 원. 그럼 이건 떨어졌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평가 손실 얼마요? 3만 원. 결국 10만 원은 올랐고 3만 원은 떨어졌고 이걸 통산하면 결국 얼마예요? 평가이익 7만 원 생긴 셈이죠. 답은 몇 번이 돼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 다음 계정 과목 중에서 미실현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배당금 수익 이거 영업의 손익입니다. 900번대 외환차익 900번대입니다. 영업의 손익 그러니까 실현된 거죠. 단기 매매주권 평가익 900번대 영업의 손익 그럼 정답은 3번. 매도 가는 주권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3번 매도 가는 주권 처분익 이것도 처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실현된 거죠. 그러면 답은 4번이죠. 미실현 이익에 해당하는 거 4번이네요. 왜? 여러분 미실현이 뭐라고 그랬나요? 평가라고 했죠. 미실현이 평가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가 3번을 저희 평가로 봤네요. 실수했습니다. 4번이 정답 될 겁니다. 평가라는 말이 미실현이라는 거 그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에 11번 시장성 있는 주식 10주를 한 주당 5만 6천 원에 사고 수수료 5,600원 포함해서 통장에서 결제했다. 두 번째 줄이에요.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이다. 단기 매매증권으로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계정 과목이네요. 1번은 나와야 되는 이름이죠. 수수료도 나오겠죠.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 줬으니까 나오겠죠. 답은 2번이네요. 만기보호주권 이름은 쓸 필요가 없죠. 자, 좀 연습 삼아서 회계 처리해 보겠습니다. 돈을 줬죠. 그럼 대변에 돈 얘기를 쓰면 되는데 돈을 통장에서 줬네요. 그러니까 대변은 보통 예금이 될 겁니다. 자, 돈 얼마 주면 되나요? 하나당 56,000원, 10주니까 56만 원이죠. 그런데 얼마도 나가야 돼요? 5,600원도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돈이 나가겠네요. 56만 5,600원을 줘야겠죠.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줬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 차변은요.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이란 말은 이 이름 쓰라는 소리죠. 단기 매매주권. 자, 여기다 금액 얼마 써야 된다고요? 단기 매매주권일 땐 수수료가 포함이 안 된다고. 그럼 얼마만 쓰면 됩니까? 수수료 빼고 56만 원. 그럼 대차가 안 맞죠? 나머지 5,600원은 뭐예요? 이게 영업의 비용 900번대 수수료 비용 5,600원. 차변의 단기 매매주권 56만원 수수료 비용 5,600원. 대변은 보통 예금 56만 5,600원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12번 성격이 다른 것. 처분은 뭐다 여러분? 실현 영업 외로 한다는 거. 그 다음 요 두 개가 평가죠. 근데 위에 건 단기 밑에 건 매도. 원래 평가는 미실현이다. 그렇지만 단기 매매주권은 마치 뭐 한 것처럼 본다. 실현된 것처럼 봐버릴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매도 가는 주권 평가는 원래대로 미실현이라는 거. 그래서 얘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획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1번, 2번, 4번은 900번대 영업 외 3번만 300번대 기타 포괄손익 누계획이다.
3번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 요게 뭘까요, 여러분?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 이걸 얘기하는 거죠.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에 속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얘 아니죠. 얘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게 요거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뭐요? 매도 가능증권. 평가와 처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걸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써 있는 말이 말을 돌려 얘기한 겁니다. 즉 누구라는 거? 매도 가능증권에 뭐요? 처분과 평가라는 거.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증권 처분과 평가라는 거. 할 수 있는 것으로 틀린 것은 처분이죠. 여러분 팔았으면 뭐도 생길 수 있나요? 팔았을 때 잘못 팔면 손실이 나올 수도 있기도 하고 뭐도 나올 수 있어요. 이익이 나올 수도 있죠. 정답이네요. 그죠? 이건 맞는 말이죠. 2번 자산의 증감. 그렇죠? 왜? 늘어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샀던 게 평가, 가치가 올라가면 내 자산의 가치가 상승되겠죠. 떨어지면 내 자산의 가치가 감소될 거고. 근데 뭐는 관련이 없나요? 얘가 나올 일은 없죠. 이게 지금 빚이 아니기 때문에 빚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일은 없겠죠. 3번이 정답. 4번은 뭐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죠. 매도 가능 주권 평가. 매도 가능 주권은 평가, 손익은 뭐라고 이건 성격이 뭡니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그랬죠. 기포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근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누구 중에 하나예요? 자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이 이 매도 가능주권 평가 손익 때문에 자본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거고 14번은 올바른 거 찾으라고 했네요. 전기 14번은 매도 가능주권에 대한 얘기네요. 전기 7월 1일 날 전기 7월 1일은 작년 7월 1일이죠. 얼마에 샀나요? 500에. 전기말 평가액은 50. 전기말 평가니까 작년 12월 31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단기 올해 8월 1일 날 600에 팔았다. 그러면 자 잠깐 연도로 쓰면 작년 7월 1일 날 얼마짜리였나요? 500. 그 다음에 이게 평가 전기말 12월 30일이죠. 이때 평가 평가 이익이래요. 그럼 올랐다는 소린가요? 떨어졌다는 소린가요? 올랐다는 소리겠죠. 얼마가 올랐대요? 50만원 올랐대요. 그럼 얼마짜리가 됐다는 소릴까요? 이때 550만원이 됐다는 거겠죠. 가치가. 옛날에 내가 500에 산 게 550의 가치가 됐으니까 50만원 벌었다고 기분이 좋다는 거죠. 그걸 시간 지나서 올해 8월 1일 날 얼마에 팔아요? 600에 팔았습니다. 가격 변화를 쓴 겁니다. 가격 변화. 그러면 결국 나는 얼마를 번 셈이 될까요, 여러분? 나는 50만원 번 게 아니라 100만원 번 겁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50만원 증가한다?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린 말이 될 겁니다. 정답은 지금 1번이 됩니다. 자, 1번이 되는데 이걸 이제 이 상태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러분 회계 처리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거를 몰라도 찍을 때 절대 2번은 찍지 마십시오. 2번은 답이 안 될 겁니다. 왜 답이 안 되냐면 여기 여러분 뭐죠? 자본잉여금이란 표현이 나왔죠. 우리 재무상태표 할 때 저 자본잉여금은 왜 자본잉여금, 여러분 이익잉여금이 있었고 자본잉여금이 있었는데 자본잉여금은요 이게 자본거래에서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자본거래에서. 그러면 주식 때문에 발생합니다. 주로. 근데
여기도 지금 주식 얘기인데 이건 다른 회사 주식이고요. 여러분 자본잉여금이 나오려면 우리 회사 주식 갖고 거래하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 주식 갖고 다른 회사 주식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다른 회사 주식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2번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본잉여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일이 없습니다. 자, 이제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7월 1일 날 조금 어렵습니다. 얘는 처음에 샀죠? 자, 뭘요? 매도 가는 주권은 500. 그 다음 대변에 현금 500.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일단은 샀을 때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12월 31일 날요. 평가이익 얼마가 발생한다? 50. 그러면 회계 처리 잠시 해보시면 올랐죠. 그래서 이때 매도 가는 주권 평가이익. 이익은 대변에 쓴다고 그랬죠. 얼마가 올랐대요? 50. 그리고 이쪽에 뭐라고 합니까? 매도 가는 주권 550만 원짜리가 됐으니까 50만 원만큼 가치를 증가시킵니다. 그럼 매도 가는 주권이 이제 얼마짜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쪽에 500이 있었죠? 그래서 50이 있고 그래서 550만 원짜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팔아요. 8월 1일 날 팔아요. 파는데 여기 뭐냐면 자, 팔았으니까 여기 돈이 들어오겠죠? 현금 600. 그 다음에 돈 들어온 이유 이걸 팔았죠. 매도 가는 주권. 근데 얼마짜리를 판 겁니까? 550만 원짜리를 판 거죠. 이걸 내다 판 거니까. 처음에 500만 원짜리 했지만 작년 말에 50만 원의 가치가 증가돼서 550짜리가 된 거니까 550짜리를 내다 판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매도 가는 주권 평가이익이 뭐라고요? 미실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팔았으니까 얘가 뭐 되냐면 실현됩니다. 그래서 얘가 실현돼요. 매도 가는 주권 평가이익 50. 그리고 대변이 뭐가 되냐면 대차가 안 맞죠. 그래서 대차가 안 맞습니다. 얼마가 안 맞나요? 이쪽에 100이죠. 100. 그리고 얘를 뭐라고 그래요? 지금 팔았죠? 처분 이익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회계 처리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 따로 회계 처리 하는 방법은 주로 전산세무 2급에 얘는 주로 시험 나오는데 나중에 따로 연습을 좀 더 해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지금 일단 보시면 이 상태로만 보면 이 매도 가는 주권 평가이익이 뭐냐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누구냐면 자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격이. 그래서 이게 자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매도 가는 주권 평가이익은요. 자본이 어느 쪽에 써 있습니까? 차변으로 갔죠. 그래서 자본이 50만 원만큼 감소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처분이익이 얼마입니까? 100 나왔죠. 여러분 이익이 발생하면 얘 때문에 누구도 늘어납니까? 자본이 늘어납니다. 자본이 50만 원 감소되고 또 이 처분이익 때문에 자본이 100만 원만큼 증가돼서 결국 자본은 50만 원만큼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 경우 1번이 됩니다. 이게 매도 가는 주권이라서 조금 이게 시험에 나왔으면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문제였을 겁니다. 이게 아마 이 문제는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그 다음 15번 보시면 영업의 손익의 금액은 얼마인가? 20만 원에 샀던 게 기말에 30만 원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합니까? 평가 이익이 발생하죠. 얼마요? 10만 원. 그런데 얘가 누구라고 했나요? 매도가 아니라 단기 매매증권이죠. 그러면 얘가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을 얘기하죠.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뭐예요? 영업외. 그래서 영업의 손익에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래서 영업의 손익에 이 금액이 반영이 될 겁니다. 10만 원이. 그 다음 두 번째 현금 배당을 받았다.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그러면 이게 현금 배당 받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표현 씁니다. 배당금 수익이라고 합니다. 배당금 수익도 900번대 영업외입니다.
그러니까 반영이 될 겁니다. 영업의 손익에. 영업 외 중에 하나니까. 세 번째, 15만 원에 샀던 게 기말에 12만 원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평가 손실이죠. 얼마요? 3만 원. 여러분 얘가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했죠? 전부 다. 그러니까 얘도 반영이 되겠죠. 영업 외니까. 그러면 평가이익 영업 외 오른 건 얼마입니까? 여기서 10만 원 올랐고 평가이익, 그 다음에 배당금 수익 6만 원, 16만 원은 이익 쪽에 가겠죠. 근데 손실 3만 원이니까 전체 금액은요 13만 원이 되겠죠. 영업의 수익 13만 원이 될 것입니다. 16번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다. 적절한 회계 처리는 첫 번째, 취득 원가 100만 원 주고 샀네요. 갑회사의 주식 단기 보유 목적. 이 말 왜 좋은 거라고요?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얼마짜리가 됐대요? 120. 그럼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죠.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했고 기말이란 말이 나온 게 평가란 거죠. 올랐으니까 이익 얼마가요? 20. 그죠?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답은 1번은 아닐 거고 2번에 요게 있네요. 그리고 3번에도 단기 매매증권 평가익 20은 있네요. 그러니까 답은 2번 아니면 3번일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요. 두 번째 건 조심할 게 단기 보유 목적이 아니라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정 과목이 뭡니까? 매도 가능주권이라고 해야겠죠. 단기 매매증권이 아니라. 그래서 이건 매도 가능주권인데 900만 원짜리가 850에. 그럼 뭐예요? 매도 가능주권 평가 떨어졌죠. 손실 얼마요? 50. 그래서 매도 가능주권 평가 손실이 50이 나와야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엔 요 단기 매매증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회계 처리 연습을 해볼 거고요. 그 회계 처리 가지고 전표력도 같이 연습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